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대한제국을 세운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는데 한 4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장면이고 이게 한 장면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 나라는 조선입니다. 그러죠? 조선 조정은 이 낡은 제도를 바꾸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1894년에 일어난 갑오개혁인데요. 먼저 보면 우리 조선은 신분제도였어요. 신분이 있었죠. 노비가 있었고 그냥 평민들, 서민이 있었고 그 외에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은 과거제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장원급제하면 여러분들 본 거 있죠? 말 타고 막 위에다가 나뭇잎 같은 거 꽂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이렇게 과거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신분제도와 과거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이것이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폐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그러면 신분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뽑는데 과거제도로 뽑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제도는 세금 걷는 거죠. 세금을 걷는데 딱 법으로 정해진 것만큼만 해서 관리들이 예전에는 막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게 관리들의 행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갑오개혁이다라고 알고 넘어갈게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는 또 슬픈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청일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물론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청일전쟁,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청나라와 일본이 싸움을 했는데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졌겠죠. 자, 영향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즉 조정에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도와주려고 했더니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 조선에게 영향을 막 끼치고 있는데 감히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있어서 우리 조선의 왕비, 즉 고종의 아내죠. 이 명성황후의 힘이 컸다라고 일본 애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그러니까 왕비나 왕을 죽이는 것을 시해라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95년에 발생한 을미사변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국모 왕비를 죽였다.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겠죠. 일본 진짜 짜증난다고 열받는다고 하자 막상 바로 대들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가운데 단발령을 발생시킵니다. 단발령이 뭐냐? 우리 조선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단발령은 성인 남자의 상투. 자, 우리 조선에 보면 이 머리 위에 이렇게 틀어 올린 거 있죠? 이걸 바로 상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입니다. 그게 단발령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 조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고종은, 우리나라의 왕 고종은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 사건을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에요, 이런 청나라나 러시아, 일본 등
이런 열강들은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엄청나게 막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우리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더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백성들은 자주 독립의식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기억합시다. 백성들의 자주 독립의식이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서재필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나라의 지원으로요 독립신문을 창간을 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소식을 한글로 나랏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었고요. 관리들의 잘못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독립협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독립협회는 백성들의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을, 자 여기 보이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내정 간섭, 열강의 이권 침탈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대중적인 집회였습니다. 자,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주 독립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 우리의 지금 덕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구단, 물론 여러분들 교과서의 사진을 살펴보면 됩니다.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렸어요.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대한제국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요.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자주 독립 국가이다 라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897년에 있었던 대한제국 수립 선포입니다. 자, 대한제국 생기고 나서 이제 근대 국가가 되었으니까 개혁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기, 교통시설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공장과 회사 등을 설립했고 근대식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디딤 영상에서 갑오개혁부터 대한제국이 수립된 것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잘 보고 정리해서 사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